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동양학에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의적 꿈의 세계, 또 사주로 그 사람의 운명의 길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상에서 나아간 체상, 체상에서 나아간 심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의 길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의 파면에 관한, 윤석열의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윤석열의 파면은 예정되어 있다. 예의적 꿈의 세계, 또 사주의 세계, 또 관상에서 나아간 체상, 체상에서 나아간 심상으로 파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진 글입니다. 윤석열이 아주 좋은 큰 버스에 타고 가는 꿈이다. 요걸 좀 찾아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에 그때 읽어본 바로는 탄핵 이후에 아마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쓴 글로 윤석열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꿈은 결코 좋은 꿈이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죽음 예지의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나는 꿈, 화려한 잔치에 참석하는 꿈, 이런 꿈을 꾸고 죽음으로 실현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유튜브에서 죽음 예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의 단골 구독자님이 보내오신 꿈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하체만 있는 꿈이다. 2024년 6월 4일 날 보내오신 꿈입니다. 거의 한 10개월 전에 이렇게 꿈을 꾸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내셨는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바지만 보이고 이 상체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어 놓으셨는가 하면 윤석열의 걸어가는 뒷모습, 그 특유의 걸음, 건들건들 거들먹거리면서 걸어가는 걸음이죠. 상체는 없이 밑에만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두움에서 이 어두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이렇게 좀 어둡고 음울하고 암울한 이러한 그 배경은 장차 좀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윤석열에게 좋은 꿈이 아닌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일어날 듯 하네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상체가 안 보이는 꿈이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국가적 사회적인 꿈까지도 잘 꿉니다. 이분은 야탑,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아주 이렇게 꿈만 꾸면은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좀 하시는, 근데 이분이 꿈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 꿉니다. 이렇게 사람의 상체는 안 보이고 하체만 있다. 이게 좋은 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2024년 6월 4일 날 이분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핸드폰을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답변에 윤석열이 상체는 없고 하체만 보이는 뒷모습, 존재감 없이 씁쓸하게 쓰러져가는 윤석열 한번 혼나야 됩니다.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인생 살아온 제 놈만 아는 아이고 욕만 나와서 이만 줄입니다. 잘 지내세요. 참. 그리고 이게 좀 다른 데하고 겹쳐졌는지, 그러니까 이분에게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좋은 대운의 끝자락입니다. 윤석열의 사주가 좀 차가운 사주인데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갑오대운이 왔었습니다. 이 갑오대운의 오화가 이게 경금에게 정관이 되는데, 그래서 운 좋게 검찰총장에 대통령까지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갑진년이 왔습니다. 이 갑진년의 진토가 이게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용신으로 쓰는 윤석열에게는 아주 안 좋습니다. 또 그 좋던 10년의 갑오대운도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예, 당시에 제가 마음 같아서는 내일이라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뉴스에 지지율이 21%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조작이라고 봅니다. 10% 되면은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조사 보면은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 꼴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론 조작해가지고 지지율이 40%까지 됐다 탄핵 후에 그거 다 엉터리 조작입니다. 예,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꿈으로 봐도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보여주네요.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런 국가적, 사회적인 꿈을 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붕괴될 것을 꿈으로 예지했다. 이전에 어떤 분은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꿈을 꿨는데 박근혜가 머리가 허옇게 돼서 깜빵에 있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지금 대통령이 왜 깜빵에 들어가 있고 머리가 허옇냐,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년 지나가지고 실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서 깜빵에 들어가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게 적중률이 99.9%, 사주나 관상체상보다도 이런 예의적 꿈으로서 장차 다가올 일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 전에, 2년 전에, 이분이 이 꿈 꾼 거는 2024년 6월 달인데 지금 4월 4일이니까 오늘이 거의 10개월 전에 꾸지 않았습니까? 예, 민심이 천심이라서 이게 지금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 있기 전입니다. 이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국진당이 대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 얼마나 당명을 자주 바꿨습니까? 그저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국민을 갖다가 막 팔아먹어요. 그래서 당명을 국민의 힘으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다. 그래서 저는 국진당으로,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그 단골 구독자에게 제가 보낸 글이라서 국진당이 대표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어떤 사주범니가 자기 딴에는 이번에 어느 쪽도 과반이 안 된다, 비슷비슷하게 한 150석씩 나올 것이다. 그건 헛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사주 보는 사람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사주나 어떻게 잘 볼지 모르지만 사주 이전에 지극한 정성,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걸 갖다가 당신은 도외시하고 있다. 사주적으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가느냐? 사주 이전에 어머님의 자식에 대한 지극한 정성, 이런 우리 백성들의 민심이 그러한 사주를 뛰어넘는다. 내가 봤을 때 국진당이 100석 되면은 다행으로 알아라. 나는 한 80석, 90석으로 본다. 그랬는데 내일 결과가 기대됩니다. 아마 국회의원 선거 전날에 이런 걸 문자를 주고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진당이 운 좋게 108석을 얻었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김건희 이런 특별조사도 자꾸 윤석열이 다 거부권 하고, 참. 그런데 또 윤석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부정선거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100석 넘은 걸 다행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황교안도 마찬가지예요. 국무총리까지 해먹었으면서 그렇게 부정선거 헛소리합니다. 이 헛소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군대 면제, 군대 기피한 사람들이에요. 그 뭐가지 힘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군대도 기피한 사람들이 멸공이니 헛소리에 대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뜯어고쳐서 군대 기피한 사람들은 아주 고위공직자 되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윤석열 하는 거 보면은 욕이 나옵니다. 예, 조국의 등장으로 정권 심판 강력하게 휘몰아 칠 것입니다. 라고 국회의원 선거 나오기 전에 제가 예견한 것입니다. 뭐 정확히 맞추지 못했지만 저는 국진당이 100석 이하로 될 거로 봤는데 그래도 운 좋게 108석을 얻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윤석열이 앉아서 올려다보는 꿈이다. 예. 2024년 6월 1일 날 마찬가지로 야탑 진짜님이 보내오신 문자 내용입니다. 예, 박사님, 윤석열이가 양복 입고 방바닥 같은 데 앉아 있는데 하늘을 보는지 누군가를 올려다보는지 이러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말해라! 라고 꿈에서 자신이 윤석열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깨고 나니까 왜 제가 그 꿈에서 그랬을까 후회했어요. 예, 이분도 야탑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저하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래도 윤석열이 아주 지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윤석열이 못됐다.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윤석열을 갖다가 싫어하게 된, 그래서 윤석열 보고 왜 살려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냐? 윤석열이 어찌 보면 좀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앉아서 올려다보는 꿈이 우리가 꿈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어디 올려다본다. 뭐 심한 말로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좀 궁색한 처지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오래전에 제가 올렸는데요. 명태균 씨가 비행기 추락하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에 김건희가 앙코르와트 방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진짜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죽을까봐. 예, 이런 얘기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태균이 꿈 얘기하자 앙코르와트 방문을 취소했다. 뭐 이렇게 여러 뉴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도 꿈을 아주 믿었다는 거죠. 사주도 뭐 잘 믿고 무속도 잘 믿고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자신이 꿨던 꿈을 바탕으로 안 좋은 꿈이니까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해라. 그러니까 또 그걸 그대로 듣고서 이제 취소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시는 내용이고 꿈의 내용은 비행기 추락하는 꿈을 꿔서 이제 다른 영부인들이 다 참석했는데 요건 빠졌죠. 자, 이런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인데 비행기 추락이 이게 뭐 사실적 꿈이라면 실제로 날아가던 비행기가 추락하지만 대부분은 상징적으로 실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비행기 꿈의夢을 갖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올려져 있는데요. 비행기 추락하는 꿈에 관해서 다시 살펴보면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라면 실제 비행기 추락하죠. 두 번째, 불안심리 표출의 꿈이라면 뭐 여행을 앞둔 사람에게 야,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해? 이런 불안심리에서 좀 여행을 앞두고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꿈은 이렇게 상징적인 미래의 꿈으로 실현돼요. 상징적인 미래의 꿈에서는 비행기로 상징된 고급의 기관, 단체, 집단이 몰락한 일로 실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몰락하는,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자동차보다는 고급의 집단이나 단체,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을 꿨다. 비행기로 상징된 고급의 집단, 뭐 대통령실 뭐 이런 쪽이 몰락의 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전에 제가 뭐 알토란인지 동치미에 나가서 방송할 때 그때 이만기 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만기 씨가 자신의 꿈 얘기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막 이렇게 그냥 추락할 듯이 막 요동치다가 뭐 추락하는 꿈인지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서 제가 해몽하기를 이만기 씨가 제가 알기에 이제 씨름 선수에서 뭐 대학 교수 하지만 이러한 정치권, 뭐 국회의원이 되려고 꽤 애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좀 그런 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거 되면은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꿈을 꿔서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제가 당시에 그렇게 해몽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거나 막 추락하는 게 비행기로 상징된 고급의 집단 이런 데에 있게 되지 못하는,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좀 고급의 정신적인 능력 있는, 우리가 기차도 옛날 말로 그 비둘기 기차보다 뭐 새마을호가 훨씬 더 좋고, 또 새마을보다 뭐 KTX가 더 좋고, 이런 등급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간다, 그거보다는 자동차 타고 가는 게 더 나은 거고, 자동차보다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좀 고급의 집단이나 단체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게 결코 좋지가 않겠습니다. 예, 이전에 앞서서 윤석열의 탄핵을 예지한 꿈으로 제가 뭐 실시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보니까 2025년 1월 7일인가요? 2025년 1월 7일 날 10시 15분 오후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방송할 때 어느 분이 윤석열 탄핵을 예지하는 꿈을 아주 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선 후보 시절에 이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도 전에 이렇게 좀 뭐 비참한, 이렇게 대통령에서 좀 파면될, 뭐 중도 하차하게 될 것을 꿈으로 예지했다는 거죠. 2년 반 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참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됐는데 머리가 허해서 깜빵에 들어가 있는 꿈을 꿨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예적 꿈이 신기한 게 이렇게 1년 뒤, 2년 뒤에 일어날 것을 미리 꿉니다. 뭐 태몽은 태어날 나이에 30년, 40년, 50년 뒤에 운명기를 그대로 꿉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태몽에 이렇게 건너방에 뭐 사슴인지 뭔지가 있었는데 장지문이 스르르 닫혀가지고 사슴이 안 보이더라. 근데 이러한 태몽을 꾸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18살 될 때 우리나라에 6.25가 터져가지고 전쟁통에 아들을 행방불명되죠. 그래서 죽었나 보다 했는데 그로부터 50여 년 지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하고 좀 사이가 좋을 때 남북 이산가족 찾기 행사에 북쪽에서 남쪽에 부모 찾는다고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18살 때 6.25 전쟁통에 그 의연군으로 끌려가가지고 그저 저쪽에 그 낙동강 그쪽에서 방공포로가 되었으면 그래도 일찍 돌아오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북해군이 패퇴할 적에 따라가가지고 북한에서 살아온 거죠. 50년 만에 한 3, 4일 만나고 또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된 태몽에 건너방에 사슴이 있었는데 가운데 물이 스르르 닫히니까 사슴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꿈 가운데 제일 적중률 높은 것이 또 태몽 꿈입니다. 그 아들과의 결별할 것을 태몽으로 벌써 꾼 거예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국어교사 33년 또 한문학 박사, 저도 지식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도 이러한 꿈의 예지력에 대해서 좀 부정 좀 해보려고 야, 이러한 예지적인 게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선조의 어느 대감이 꿈을 꿨는데 뒷동산에 달이 4개가 떠오르더래요. 그게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황당하게 전개되는 게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딸이 유난히 밝더래요. 크고. 예, 셋째 딸이 왕비가 나중에 됩니다. 참 태몽 속에 다 있습니다. 예, 대선 후보 시절에 장차 일어날 일을 꿈으로 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의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예, 이 실시간 상담 시간에 이 럭스라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대선 전에 윤석열이 난폭 운전하다가 운전대에서 쓰러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대도 임기 못 채우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
제가 봤을 때 꿈의 예지력은 100%입니다. 난폭 운전하다가 운전대에서 쓰러지는 꿈을 꿨으니까 윤석열이 탄핵되는 거, 파면되는 거는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운명의 날이 오늘 11시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GIP님이 여기도 우리 단골 구독자인데, 아하, 난폭운전에서 도로 위에 시체가 나뒹굴었어요. 계엄 상징이 아닌가 싶어요. 예, 참 뜻하지 않은 계엄으로 여기도 시체가 나뒹굴었다는 게 사실은 이게 사실적 꿈으로 실현되면은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희생이 따른다는 건데, 다행히 지금 뭐 계엄이 실패돼서 큰 희생이 없었는데 또 이걸 또 따르면은 좀 별로 이건 좀 안 좋은 걸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이 난폭 운전해서 도로에 시체가 뒹굴었어요. 예, 많은 사람이 좀 고통을 당한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적 꿈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실증 사례 실어주세요. 예, 지인들에게 다 말했었어요. 제 지인도 근데 같은 꿈을 꿨어요. 그 친구 꿈에서도 윤석열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운전석에 사람이 바뀌었대요. 그 친구도 대선 전에 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꾼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도 대선 전에 윤석열이 운전하고 있다가 중간에 사람이 바뀌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때는 박사님 유튜브를 몰랐어요. 예, 제가 여기 그 바뀐 사람이 누구냐? 얼굴 봤냐? 근데 바뀐 얼굴을 못 봤답니다. 그때 뭐 꿈에 운전수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는 거 확실한 거죠. 바뀐 얼굴이 궁금하네요. 예, 요때 바뀌었어야 되는데 저도 바뀐 사람 못 봤고 운전석에서 윤석열이 쓰러지고 자리가 빈 채로 자동차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 자동차 빙글빙글 돈 게 이거 안 좋습니다. 국정의 혼란, 속 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뭐 국무총리가 좀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상목이가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하루빨리 탄핵이 됐었으면 아유 저도 이 두세 달 동안에 뭐 잠자는 건 둘째치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저도 여기 유튜브 동영상 올리고 뭐 사주 공부하는 거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냥 만사가 좀 낙심해가지고 어쩌다 그냥 바둑이나 뛰고 좀 아까운 시간, 아까운 몇 달을 보낸 겁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자동차가 빙글빙글 도는 거 가능합니다. 럭스님이 아마 꽤 전국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GIP님이 아주 아쉬워서 나중에 다시 차가 가고 운전사가 누군지 꿈에서 보이시거든 꼭 알려주세요. 저는 채팅보다 마이크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당시에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꿈 얘기 했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기 전에 사회적 꿈으로 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박근혜 탄핵 머리가 허옇게 돼서 감옥에 있는 꿈 이거 보면은 꿈대로 한 2년여 지나서 실현이 되죠. 근데 이 럭스라는 분은 제 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또 이 지인들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꾼 꿈인지 그러니까 경선 끝즈음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확정되기 좀 얼마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럭스님이 처음에는 중간에 대선 후보가 바뀌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길래 아마도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GIP님이 아이고 2년 만에 실현되었네요. 참 꿈의 예지력이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꿈 안 믿는 사람은 저 자식은 또 어디서 또 이렇게 그냥 지난 거 가지고서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꿈으로 어떻게 막 미래를 예지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모질이 꿈꾸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예지적 꿈을 한 번도 제대로 못 꿔봤으니까
꿈의 세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꿈을 믿는 사람은 체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 일기를 적습니다. 그게 딱딱딱 맞아가는 걸 자신이 느끼고 아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4대 국어교과 나와서 고등학교 국어교사 33년 하고 또 대학원 단국대 한문학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뭐 어떤 무슨 신기가 있거나 무속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일 듣기 좋은 얘기가 학자입니다. 학자. 예, 제가 부러워했던 게 대학 교수고. 근데 이렇게 학자의 입장에서 이 꿈의 세계를 부정해 보려고 했는데도 이런 예의적 꿈의 수많은 사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책이 홍선혜 박사 이 꿈의 몽 이 책이 증인입니다. 증인. 여기에 수많은 사례가 담겨 있어요. 1810쪽. 참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꿈으로 예지한 두 분 있죠. 허균도 예지했고 유성룡도 꿈속에서 경복궁이 불탔다는 꿈으로 임진왜란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꿈으로 예지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럭스님이 운전이 국정 운영이었나 봐요. 예, 가능합니다. 운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 꿈에 트럭이 고속도로 싱싱 달리면 아주 슈퍼마켓이 잘 되는 거고 진흙길에 빠져서 헉헉거리거나 터널 통과할 적에는 좀 어두운 시련을 뜻합니다. 예, 이 럭스님이 지인도 같은 시기에 꿈을 꿔서 둘이 놀랐어요. 예, 지난 2년 반에 국정운영은 굳이 꿈의 상징을 빌리지 않더라도 술 취한 운전자가 마구잡이로 차를 운전해 나가는 것과 같았던 차 운전이 국정운영의 상징으로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또 실제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참 그 독한 수정방 50도 넘습니다. 그거 한 병을 갖다 그냥 비우고 참 한마디로 민생을 도외시하고 국정 생각보다는 그저 술이나 처먹었던 또 외국 여행은 뭔 그렇게 뻔질나게 가가지고 예산 다 쓰고 예비비까지 또 갖다 다 쓴 참 어제 뉴스 보니까 어디 원자력 그거 계약한 것도 다 엉터리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제 파면되고 나면 줄줄이 줄사탕으로 그냥 파헤쳐야 될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저는 뭡니까 양평 고속도로 제가 붕괴하는 게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고속도로 노선을 75% 이상 조작해가지고 헤쳐먹으려고 했던 제가 이 강원도 춘천에 사는데요. 원래대로 계획하면은 그렇게 와서 춘천이나 이쪽 강원도 쪽으로 쉽게 갑니다. 근데 그걸 김건희 쪽 있는 땅 쪽으로 갔다가 올리면 10분인지 15분을 갔다가 까꾸로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도둑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파면되고 나면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또 김건희 일가의 모든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경심 교수는 그 말도 안 되는 표창장 위조 그거 갖고 4년을 갖다가 깜빵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은수는 장고증명서 450억인가요? 얼마 그거 갖다가 위조해서 그 사문서 행위 그거 경중을 따지면 표창장이 4년이라면 통장 잔고 위조해서 사기 쳐먹으려고 했던 건 10년을 때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1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것도 맨날 병원에 들락날락.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 늙어빠진 최우순이가 뭘 알아가지고 통장 잔고 그 증명을 위조합니까? 그거 다 김건희가 해준 거예요. 김건희가 아는 사람 신한저축 해가지고 그러니까 잔고 조작 한 사람이 김건희인데 그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하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파헤치면은 그냥 고구마 줄거리 이상으로 갔다가 그저 한 트럭분이 갖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나올 겁니다. 세관에서 마약 통과한 거 무마하려고 했다, 했다, 아주 그냥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파면당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그동안의 국정 운영이 주술사 위에 올라탄 장림무사다, 5살짜리가 총을 난사하는 거다. 예, 우리나라의 국격이 엉망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잼버리 도로 때 뭐 수많은 비난받고 또 뭐 엑스폰가 뭔가 개최한다고 돈이나 뻥뻥 썼지. 아주 엉망이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대북 관계에서도 최악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제일 분개하는 게 북한과 국지전 내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군대도 면제, 아니 기피한 놈이 이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파멸에 아주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주 제일 불쌍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일본 놈들만 좋아라 하는 거죠. 일본 우리나라 때문에 그 패망한 데서 벗어나오게 되고 참 6.25 전쟁 동안에 일본 놈들이 얼마나 많이 경제부흥을 일궈냈습니까? 예, 제가 윤석열의 체포는 천명이다 올려진 동영상 참조하라고 예, 지금 아마 뭐 윤석열이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곡소리 나는 사람이 여럿이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명은 윤석열이 파면당해야 된다. 이렇게 꿈으로 그 차 운전하다가 운전사가 바뀌었다니까 도중에 잘린다는 거죠. 또 비행기 추락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하체만 있고 상체가 없다. 이게 지금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죠.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탄핵을 예지하는 꿈을 꿨을 겁니다. 예, 이 국가적 사회적인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에 이전에 어느 그 사람도 ROTC 출신인데 군 장교로 있다 나왔는데 꿈에 제대했는데 그 전화가 걸려와요. 그러면서 전화상으로 그 자기 있던 부대에 구덩이가 매몰되면서 뭐 장병 뭐 70 뭐 몇 명이 매몰됐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 꿈을 꿔요. 우리가 꿈하면은 보는 거지만 이렇게 듣는 꿈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맛보는 꿈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 키스하는 꿈 꿨는데 그냥 여기가 얼마나 그냥 짜릿짜릿 아주 상쾌한지 그 꿈 꾸고 저 산속의 땅을 샀었습니다. 그 땅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의암리에 또 땅을 사게 됐고요. 예, 뭐 일제 때 이상화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저항시로 그 당시에 발표된 개벽지가 뭐 폐간당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또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은 그날은 그 광복의 그날이 오면이죠. 뭐 삿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둥둥 치고 다니고 아유 빼앗긴 드레도보다도 몇 배 더 아주 강력한 저항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는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아이고 광복 후에 발표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시를 썼었어. 소용이 없는 거죠. 지나간 버스 손드는 격인데 그래도 홍순례 박사 TV에 꿈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꿈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여기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뭐 꿈 체험담 또는 꿈의 몽이나 사주 상담하실 분도 여기다가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윤석열 파면을 예지하는 꿈을 이제 다 긁어 모으면 적어도 10개, 20개 됩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오늘 파면되고 나면 아유 나도 이런 꿈 꿨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나간 것도 좋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주적으로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이런 제가 말씀을 윤석열의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은 이 자월의 경금으로 아주 차가운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용신과 기신이라고 있는데 이 사주는 이 따뜻한 이런 화의 기운이 와야 살아납니다. 조용신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 윤석열의 갑오대운에 대운이 10년씩인데요. 이 대운에 운 좋게 검찰총장을 해먹고 대통령까지 해먹은 겁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2024년 갑진년에 그 대운이 끝나게 됩니다. 또한 갑진년의 지는 요게 습토가 되겠습니다. 축축한 흙. 그래서 이 화치 승용이라고 그래서 불이 치열하면은 용을 타라. 예, 뜨거운 사주에는 요 진토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처럼 차가운 사주에는 진토가 쥐약이 됩니다. 쥐약이. 즉 사주용어로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갑진년에 이 진토가 오게 되니까 그런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엄을 일으켜서 몰락하게 되는, 사주적으로 좋은 대운은 끝났고 세운의 갑진의 이 습토가 옴으로 인해서 좀 망해가는, 또 2025년은 세운이 을사년으로 이 좀 화운이 오긴 왔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이런 무속 이런 거 사주 얘기 듣고 버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기운이 오면은 좀 나아진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민방위복 멀쩡하게 노란 거였는데 이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윤석열에게 빨간 게 좋은데 빨간 민방위복을 할 수 없으니까 목생화로 이렇게 화기운을 밀어주는 요 색깔로다가 민방위복을 바꿔 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음력 3월,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게 지금 양력 4월 4일이지만 이게 음력으로 이제 진월이 됩니다. 임묘진 음력 3월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게 올해 을사년에 사가 되고 또 월운으로 따졌을 때 진월이 되니까 이게 이제 진월이 오게 되면 또 자진 합수해가지고 또 수기운이 강해지니까 윤석열에게 아주 안 좋고요. 또 사주 용어에 그 천라지망이라고 있습니다. 수레가 있게 되거나 진사가 있게 되면은 이게 하늘의 그물, 땅의 그물에 얽히게 되는, 이런 거로 봐서 지금 이제 윤석열에게 음력 3월은 여기에 진이 있는데 또 사주에 일지에 진토가 있는데 이 월운에서 진토가 왔고 또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뭐 희망사항으로 진사 이 라망에 걸려들게 돼가지고 다시 깜빵으로 가야 되는 일로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자 도덕경에 천망을 회해하나 소위 불실 소위 불루다 셀루자가 되겠습니다. 천망은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길소자 엉성해 보이지만은 잃어버리는 게 없다. 새는 게 없다. 빠뜨리는 게 없다. 윤석열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법망 너무 믿지 마라. 법꾸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법망보다 천망 하늘의 그물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진월에 이 진토 진사 라마에 걸려서 오늘 11시에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해라. 파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상, 채상, 또 채상에서 나아간 심상으로 이렇게 마음 씀씀이 보고서 그 사람됨의 운명기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로 봤을 때도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에 뭐 가면 떠오르는 게 무식하다. 어떻게 고시공부해서 뭐 검사가 됐을지 모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해서 어느 분이 그러셨잖아요. 아마 책 한 권도 안 봤을 것이다. 맨날 저녁에 술이나 처먹었지. 무식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무능하고 또 무도한 예의범절 이런 거 없습니다. 사주에 화가 불화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예의가 있고 좀 그런데 이 불화가 없어서 그런지 아주 예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짝감에서 떡하니 그 구둣발을 얹어놓고 있는 아예 앞에 이 두 사람이 있는데도 발을 갖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뭐 공중도덕도 무시하는 거고 또 생각나는 게 보면은 아나무인 뭐 거들먹거림 저는 그 얼굴 낯짝도 쳐다보기가 싫습니다. 테레비 보다가 어차피 나오면 막 채널 돌리기 바빠요. 어떤 유튜브 보면은 알아서 얼굴 뭉개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얼굴 뭉개서 나옵니까? 얼굴을
되기 싫으니까 제발 저 얼굴 좀 내 눈에 안 뜨게 해줘 그러니까 얼굴 뭉개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참 최상으로 대통령 직분에 술이나 처먹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술 좋아하시는데 5년 임기 동안에 술 거의 입에 안 댔어요. 미국에는 오바마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술이나 처먹고 아침에 제 시간에 출근도 못해서 못한 대로 기어나가야 되는데 짜가 대통령 출근하는 척하고 9시에 차량 보내고 그러니 양심이 썩어 빠진 거죠. 제가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이 북한과 국지전 내지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려고. 군대도 그저 면제아니라 기피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심한 말로 정신이 썩었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 한번 나면은 우리 민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참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어제도 제가 시내 나갈 적에 버스 탔는데 그 무슨 조그만 그 버스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 큰 버스가 아니라 거기도 제가 나가기 전에 여기 저 이렇게 핸드폰으로 여기 뭡니까 핸드폰으로 여기 저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딱 보면은 나와요. 여기 저 카카오 맵 그러면 몇 시에 버스가 온다 딱 알고서 5분 전에 딱 나가서 탑니다. 그 얼마나 이 좋은 나라 됐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본보다 앞서 나가고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2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 많이 정체가 됐습니다. 윤석열이 한 거라고는 민생을 도외시하고 이재명 정적 죽이게만 올인한 거예요. 참 딱합니다. 딱해. 저도 김건희한테도 좀 그런 말 하고 싶은데 비록 나쁜 짓 해서 어째서 대통령 영부인 됐으면 좀 정신 차려가지고 윤석열이 좀 모자르면은 뒤에서 잘해가지고 중국 뭐 당나라인가요? 뭐 어디 그 측천무처럼 그렇게 됐으면은 여기를 들쳐먹죠. 그런데 싹수가 노랬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돈 헤쳐먹으려고나 했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건 없어요. 참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해야죠.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런데 어느 한 놈 책임을 지지가 않았습니다. 잼버리 대회도 그렇고 그리고 참 입벌구라고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뭐 우리 장모가 남한테 10원 하나 피해준 게 없다. 예, 최은순의 일가가 악질 부동산 투기로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은 정말 살아온 거 따지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거짓말 한 거로 치면은 더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이 나 김문기 뭐 잘 모른다. 또 성남시에다가 뭐 개발 그런 공문 보내서 저 압박을 받았다. 근데 그런 생각했다는 거로 해서 그저 그 이재명을 엮어넣어가지고 뭐 대선 출마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참 기막힌 현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님 사주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님 사주에 을류일주입니다. 일간이 을목인데 을기신자. 예, 을목일간은 신금과 자수가 천을귀인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천을귀인이 2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뭐 하늘이 좀 살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칼로 찔렀을 때 조금 빗나가서 극적으로 벗어난 안철수가 헛소리했죠. 뭐 조금 긁힌 거 가지고 다 썩었습니다. 안철수도. 예,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뭐 관상 어느 누구는 뭐 입압박이 뭐 45도 이렇게 돼가지고 안 좋다. 근데 하는 짓거리 대통령 돼가지고 술이나 처먹는 거 그거 파면시켜야 되지 그걸 내버려두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내가 대통령이면 좋아하는 술도 임기 동안은 하지 않아야 되죠. 하는 짓거리 마음 씀씀이 이재명 대표님이 경제 이거 좀 나아지려고 전국민 쿠폰으로 갖다가 뭐 상품권 지급해야 된다. 좀 그러면 좀 따르든지 아니면 뭐 따르지 않더라도 참 거지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 그렇게 좋은 거 1억 원씩 주지 왜?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정신이 썩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게 말하고 진짜 제발이지 파면당해서 좀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사주적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평생을 거들먹거리면서 위에 군림에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한 어려운 민초들의 삶을 모릅니다. 참 재무덤 제갑하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의 길로, 예, 오늘 4월 4일 11시에 파면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예, 춘내 불사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은 봄이 아닌 것 같다. 예, 그동안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전 국민이, 예, 저는 여기 춘천이지만은 그래도 서울 광화문 집회 이런 데 많이 가야 되는데 저번에 이재명 대표님 1심에서 징역 2년 구형됐을 때 그날 그 주에 열받아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탄핵 집회에 몇 번 올라가야지 기차표 예매만 해놓고도 또 어물어물하다 보니까 취소하고, 예, 죄송하지만 탄핵 집회에 한 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추운데 이렇게 얇은 은박지 하나 뒤집어 쓰고 키세스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참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데, 예, 대신에 저는 그동안에 유튜브 상으로 윤석열을 비판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막 저도 얘기하다가 열받으면 윤석열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막 방송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디가 인지 모르지만 유튜브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1시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좀 썩어 빠진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저의 홍순애 박사 TV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